재앙이야. 이건 그야말로 재앙이라고. 이게 네 인테리어 디자인이야? 이러니까 아무도 시에스타인한테 인테리어 디자인을 안 맡기지. 관광도시인데 고유의 스타일이 없잖아. 어떻게 흉내내는 것조차 못하는 거야? 우아한 빅토리아 스타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다니. 이 테이블을 봐. 대리석 질감을 내달라고 했는데 넌 저렴하고 질 나쁜 목재를 썼잖아. 당신의 준 예산으로 모조 대리석 재료를 반쪽이라도 살 수 있는지 생각 좀 해봐. 제발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하라고. 너 혹시 문외하니? 좋아, 엠마이어스. 아직도 네가 어떤 처지인지 감을 못 잡는 것 같군. 내가 아니었으면 넌 지금도 사르공 카라반과 함께 길을 헤매고 있었을 거야. 지금 당장 빅토리에 몰래 들어온 불법 체류자로 너를 신고하면 돈을 한 푼도 못 받을걸. 치, 그럼 나도 불법 체류자를 걷어 불법 고용한 걸로 당신을 고소할 거야. 당장 입금이나 줘. 약속한 거랑 다르잖아. 너, 역시 멍청한 시에스타에 온 사람이라 저속하고 무례하군. 스스로 흑석 광합을 도태시키는 멍청씨라는 도시인이 당연히 너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시민도 생기는 거겠지. 임금, 일단 돈부터 받고 따지자. 웬 말이 없어. 네가 비참해진 건 시에스타가 얼마나 멍청한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런 주제에 여기서 큰 소리나 치면서 감히 날 탓해? 임금을 포기할 수는 없어. 이건 협이야. 그때 너희들이 빅토리아에 병합되기로 했으면 진작에 제국의 백성이 되어 풍요로움을 누리고 제국 역사에 융합됐을 거야. 그럼 지금처럼 여비를 구걸할 일도 없었겠지. 그래도 이해력은 있어서 내 훌륭한 생각을 알아듣기는 하나 보군. 마음에 들었다잉? 받아, 임금이야. 이건 파운드니까 잘 세어봐. 금액을 어떻게 환산하는지는 알지? 내가 임금을 떼어먹었다는 무례한 생각은 하지도 말고. 당신에겐 예의차릴 가치도 없어. 당신은 시에스타 역사에 대해 하나도 몰라. 심지어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빅토리아의 건축자도 전혀 모르고. 그리고 빅토리아를 빛낸 건 당신의 조상이지. 당신이랑은 눈꼽만큼도 관계가 없어. 빅토리아의 건물을 둘러봐. 시에스타의 흑요석이 당신들의 건축 스타일을 어떻게 바꿨는지, 어떻게 당신의 귀족들이 열광하는 사치품이 됐는지 잘 보라고. 식견이 없는 건 대체 누굴까? 응? 나한테 이런 말 타지가 못 된다고. 당신은 너 시에스타인이 광산을 닫은 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우리는 늘 고향의 미래를 생각하거든. 빛났던 과거 타령이 나고 인색하게 짝이 없으면서 존경받길 바라는 누군가와 달리 말이지. 난 돌아가서 내 고향을 건설하고 새 생명을 불어넣을 거야. 그런데 당신은 뭐야? 지금 빅토리아가 이 모양인데 당신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치. 앤마이어는 입술을 삐죽이고는 손으로 돈의 두께를 가늠해 보았다. 컬럼비아 철거팀의 임금도 이것보다는 두꺼워. 존경하는 고영준님, 당신이 재기하시는데 그 취향이 도움이 되길 바랄게. 그럼 이만. 망가진 건 없는지 다시 확인 안 해봐도 되겠어? 소장품들은 다 그대로 있고 집은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 확인할 필요 없어. 약속한 보수는 전달할게. 대략 2달 뒤면 전시품급 흑요석과 초상 증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정말 잘 됐군. 아주 기대돼. 수직가의 눈빛이 잠깐 반짝였지만 흥분은 그래 오래가지 않았다. 흑요석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빠진 거야? 너도 흑요석에 관심 있는 거야? 그럴 리가. 난 이미 교훈을 얻었어. 흑요석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몇 안 돼. 대부분은 나쁜 마음을 먹고 있거든. 됐어. 수다는 여기까지. 그럼 이만. 펠리페 브라운스, 세스타 광산의 거물인 비트 브라운스와는 어떤 사이야? 그 무시무시한 영감 얘기는 하지 말아줘.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흑요석이 세스타 주요 수입원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이름이었으니까. 전에 자료를 조사하다가 이 이름을 봤어. 그런데 그 사람의 후계자가 지금은 고작 이 구역의 온천 호텔을 운영하고 있더라고. 고작이라고? 됐고, 화사는 시에스타에 꽤 많은 부를 남겨주었어. 흑요석 외에 온천도 좋은 거니까. 그 영감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 광석병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광산 가까이에도 간 적도 없어. 그런데 콜롬비아로 휴가를 떠나는 길에 자동차의 오리지널 엔진이 고장나면서 감염되었거든. 정말 유감이네.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광산이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 건 사실이야. 방어 조치가 더 완벽했더라면 고마워하는 책을 누른 자가 더 많았을지도 모르고. 예전에 정부에서 흑요석 채굴을 금지했을 때 네 광산이 가장 먼저 솔선수범했다고 들었어. 뭘 토할 수 있었겠어?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 그런 건가? 좋아, 브라운스. 앞으로 더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길 바랄게. 브라운스의 온천 호텔은 정말 최고였어. 혹시 온천 리조트로 발전시킬 생각은 없어? 아니, 더는 고생하고 싶지 않아. 다음에 더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온다면 또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더 크고 아름다운 흑요석 같은 거 말이야. 그러고 보니 여기는 흑요석 소장품은 모두 정성대로 다듬은 것 같은데 왜 전혀 손대지 않은 정동이 있는 거야? 그건 눈독 들이지 마. 이 호텔에 있는 모든 흑요석을 아픈 것보다 더 귀중한 거니까. 아들? 이건 엄마의 손? 너무 포근해. 엄마가 내 어깨를 어루만져 주고 있어. 정신 차려, 아들. 아들, 여기서 자면 감기 걸려. 괜찮아요. 엄마만 곁에 있어주면 너무 따뜻하니까. 엄마. 아들. 그냥. 켈러는 놀란 표정을 감추고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깼어? 켈러 선생님이셨군요. 제가 또 죄송해요, 켈러 선생님. 좀 긴장이 풀려서 깜빡 잠들었나 봐요. 많이 피곤해 보이네. 혹시 악몽을 꾼 거야? 아니면 어디가 안 좋니? 그것도 아니면 네 병이... 전 괜찮아요. 아델은 관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초조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나이든 학자를 보았다. 며칠 동안 함께하면서 엄숙한 학자의 이렇게 다정한 모습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켈러 선생님, 제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의 윌리엄 대학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진실을 듣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 아들.
뭐가 궁금한 거니? 아니, 아들, 우린 이제 가야 해. 그래, 시간이 됐어. 어디로 가는 거죠? 비가 내리기 전에 화산으로 가야 해. 비... 응? 켈러 선생님, 혹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다른 뜻이 있나요? 침묵이 흐른다. 켈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무슨 말을 하라는 듯 보였으나 결국 입가에 맴도는 말을 삼켜버렸다. 아들, 이번 관측이 끝나면 다 알려줄게. 알겠지? 돌리씨, 전에 그러셨죠. 모든 쪼꼬미 양들은 그저 당신의 분신이 아닌 유일무이한 특별한 존재라고요. 그렇죠. 제가 꾼 꿈들은 정말 그저 꿈인가요? 부품과 씨앗은 모두 찾았어요. 이제 남은 모피를 찾으면 제게 답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왜 다들 제게 많은 것을 숨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대답이 없다. 예전에 장난스러운 침묵과는 달랐다. 아들은 본인의 곁에서 무언가 사라지는 걸 확실히 느꼈다. 아들은 텅 빈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전날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사운드스톤 샘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보였다. 돌리씨? 좋은 아침입니다. 친애하는 시에스타 주민 여러분. 오늘은 1099년 8월 21일입니다. 공기 습도는 63%, 가시거리는 12km, 바람은 남서풍입니다. 가장 최근 예측한 화산 분할까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흥분되는 시간이 곧 다가오는군요. 지금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이 중요한 순간을 누구와 함께 지켜보고 싶으신가요? 예스에스터에 놓고 온 물건은 없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아쉽게도 어쩔 수 없겠네요. 그러게 이사할 때 좀 더 꼼꼼히 챙기셨어야죠. 이미 늦었답니다. 어찌됐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는 마세요. 낡은 짐을 버려야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You go your way. 리프 반드의 노래를 들으면 오늘의 하루를 시작합시다. 조심해. 간판 꽉 잡고 좀 무거우니까 잘 잡아야 해. 다 낡아 빠진 간판이잖아. 어차피 떼어낼 건데 잘라서 떼면 안 돼? 아무리 가게를 철거한다지만 도끼로 간판을 찍은 걸 모킹보드 할아버지가 알면 벌떡 일어나서 당신을 때려주기라도 실걸? 불평 좀 그만하고 셋, 둘, 으쌰! 아저씨, 악기들을 다 할인해서 처리하는 거야? 그래, 전부 최저가야. 조금 아쉽긴 하지만 도심으로 가져가도 꺼내서 팔 기회가 없을 것 같거든. 악기는 조용히 있는 게 가장 큰 낭비잖아. 어때? 하나 골라볼래? 예전부터 기타를 갖고 싶어 했잖아. 인문교재도 하나 얹어줄게. 이 기타는 할인해서 150수표네. 애니스는 1시간 일해서 30회를 번다고 했는데 나한테 거짓말한 건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어차피 가져가지도 못할 거 꺼내서 다 함께 즐기는 게 낫지. 애한테 도대체 얼마를 뜯어내려고 하는 건가? 우리도 이 거리가 완전히 비기 전에 기념할 만한 일을 하고 싶거든. 술? 아님 받아보기? 복중놀이?
예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광부들이랑 이 거리에 있는 다른 사장들, 그 가족과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화산 분할 전날 밤에 다 함께 파티라도 할까? 저쪽에 아직 비어있는 구역은 어때? 컨테이너 파티라니 꽤 멋질 것 같아. 코스타스? 아, 순백의 화산의 젊은이군. 여긴 어쩐 일이야? 가게는 안 봐도 돼? 저희 가게도 이전할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은 장사도 안 되고 제가 나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다들 굶게 생겼어요. 모킹버드 할아버지 일은 정말 유감이에요. 고인의 명복을 빌어요. 연세가 많으시니 이런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고마워. 어쩌면 지금쯤 다른 곳에서 남들과 커피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실지도 몰라. 그리고 그렇게 예의 차리지 않아도 돼. 몇 년 전만 해도 넌 밤에 잠도 안 자고 내 공연을 보러 야간 라이브를 가겠다고 고집부르던 이웃집 꼬마였잖아. 그때처럼 그냥 코스타라고 불러. 분명 시끄러운 코스타라고 불렸었죠. 지금은 시끄럽지 않아. 일렉트로닉 기타와 베이스, 신식사이즈를 진작에 다 팔아버렸거든. 사실 저도 어른들을 따라서 뮤직 페스티벌에 들어가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그때가 생각해보니 가장 좋은 시절이었어요. 조금 더 크면 알게 될 거야. 가장 좋은 시절이란 없다는 걸. 모든 시간은 낭비되는 거야. 낭비된 뒤에야 기억에서 꺼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가장 좋은 시절이었다 한탄하는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난 할아버지를 참 화나게 했어. 시청 직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거리의 차량을 바라보았다. 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가자 시야에는 그림자만 남았다. 그러니까 애니스,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마음껏 해. 익숙한 것들이 원래의 모습을 잃고 나서 시작하면 너무 늦거든. 네, 그럴게요. 애니스의 어깨를 토닥인 듯 코스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선거 주민들이 재건축 계획에 대부분 동의했으니 내일도 일단은 되었어. 지금 이대로도 좋아. 어쨌든 살아있는 한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 이상하네. 오는 내내 쪼꼬미 양을 한 마리도 못 봤어. 우리는 가야 해. 그래, 시간이 됐어. 오늘 거리는 유달리 조용하다. 모든 게 그저 꿈이었던 걸까? 아니야. 그 편지와 돌멩이 그리고 하늘을 나는 서프보드는 다 진짜였어. 아들은 요 며칠간의 만남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증거를 떠올리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기억을 떠올릴수록 거짓처럼 느껴졌다. 돌리스, 계세요? 돌리스? 돌리스, 아직 계세요? 소녀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혈액결정 밀도에 다소 기복이 있긴 하지만 정서적인 범위 내에 있어요. 갑자기 기절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실론 선생님, 광석병이 환각을 일으키기도 하나요? 이론상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한데 뭘 본 거예요? 수많은 쪼꼬미 양이 보여요. 저한테 막 말을 걸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양들을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네요. 일을 할 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몇몇 늙은 광부도 비슷한 환각을 언급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며칠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동안 시간 맞춰서 약도 챙겨 먹고 최대한 쉬도록 해요. 또 환각이 나타나거나 불편한 점이 생기면 바로 절 찾아오시고요. 네. 모든 환자가 AF 아들레스처럼 협조하면 의사도 훨씬 수월해질 텐데 옆에 있는 누구는 머리만 아프게 하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고분고분하게 재검진 받고 약 타러 왔잖아요. 그래요. 이것도 발전했다고 할 수 있죠. 경로 차원에서 이번 진료비는 안 받을게요. 정말요? 다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상가 구석진 곳에서 이 바구니에 든 흑우석을 발견했는데 주변 가게들은 다들 자기네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것의 출처에 대해 뭔가 짚이는 것이 없나요? 그게 이 흑우석들은 색상이나 품질로 볼 때 전에 NSC가 저한테 준 거랑 엄청 비슷해요. 동일한 시기에 화산에서 채굴한 가능성이 커요. 맹세해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전 가면의 뒤로 화산 근처에도 안 갔다고요. 그렇다면 누군가 무단으로 흑요석을 채굴한다는 거네요. NSC, 그 일에 대해 더 아는 거 없어요? 그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어물쩍 넘어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셀런 선생님, 일부 노른자들은 선생님이 시자님을 따른 걸 알고 있어요. 진찰받으러 오는 것조차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선생님이 흑우석을 몰래 채굴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신다면 그 사람 잘못인 건 맞지만 조금 모순되는 것 같네요. 전 저고 시장은 시장이에요. 왜 자꾸 저런 그 사람을 엮는 걸까요? 전 이번에 제가 가진 지식으로 시에스타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어서 돌아온 거예요. 이곳에 로더스 알른 사무소를 세운 것도 제 힘으로 한 거지. 그 사람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다고요. 셀런 선생님은 허먼 선생님을 엄청 싫어하시나 보네. 역시 명일방일 세계관의 부녀관계는 항상 이렇게 불화인 걸까요? 셀런 씨는 아직도 아버지의 사이가 안 좋은 건가? 역시 명일방주 세계관의 부녀는 전부 다 불화인 걸까요? 아무튼 NSC, 이 흑요석들이 누구 건지 알고 있는 거죠. 저를 그 사람한테 데려가줘요. 배신자가 된 기분이 들긴 하지만 모두를 위한 좋은 일이니. 네, 알겠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흑요석을 감별하는 거라면 제가 도움이 될 테니까요. 안 돼요. 저번에도 몰래 도망갔었잖아요. 이번에는 반드시 여기서 푹 쉬어야만 나갈 수 있어요. 에? 그럼 저는요? 당신에겐 밥을 사주겠어요. 이미 어둠이 내린 거리, 아델은 사무소에서 나왔다. 사무소 입구에 쪼꼬미 양 한 마리가 서서 닫힌 대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라, 또 환각인가? 왜 이러지? 푹 쉬고 나왔는데. 아델은 쪼꼬미 양을 피해서 본인의 거처로 돌아가라고 했다. 흔들거리며 사무소 입구에서 고개를 돌린 쪼꼬미 양은 머리를 흔들어 등 위에 있는 광선을 램프를 켰다. 등불이 깜빡이며 아델 발밑의 길을 밝게 비쳤다. 아델은 발을 뻗어 쪼꼬미 양 등 뒤에 있는 램프에 의해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밟았다. 진짜 불빛이잖아. 아델은 몸을 돌려 망설이듯 손을 뻗었다. 그러자 따뜻하고 푹신한 양털이 만져졌다. 환각이 아닌 건가? 아니, 당신을 본 적이 있어요. 편지 주소를 먹어버린 그 쪼꼬미 양이군요. 등에 있는 건 광선을 램프인가요?
이건 최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스와이어 그룹의 워터파크 방한 지지율은 33%이며 마운틴데시 로지스틱스의 물류센터 방한 지지율은 21%입니다. 나머지 경쟁자들의 지지율은 모두 10% 안팎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시청의 최종 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현재 조사율을 결과로만 볼 때 스와이어 그룹의 방안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얘기할 것도 없어. 구체적인 상황은 다이슨 씨가 스스로 판단할 테니까. 스와이어 씨, 그저 결과를 자랑하시려고 시청 쪽과 절 이곳으로 오라고 한 건 아니시겠죠? 뭐지만 물론이지. 다이슨 씨, 거래를 하나 제안하고 싶어. 스와이어 그룹은 이번 입찰에서 빠질게. 단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곳에 있는 마운틴시 로지스틱스 시에스타 지사의 주주가 되고 싶어.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나요? 그런 건 아니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당신 존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 똑똑한 상인은 항상 윈ner의 마음을 찾고 현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기 마련이잖아. 스와이어 씨의 말대로라면, 정말 자신이 있다면 저에게 이야기를 하러 오지 않았을 텐데요. 일정한 지분을 미리 내어준 대신 최대 경쟁 상대가 물러나는 게 바이슨 씨한테 낫는 장사 아니야? 스와이어 씨가 제안하는 가격은 얼마죠? 스와이어는 가볍게 탁자를 3번 두드렸다. 이 X를 원해. 두 분의 협의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드릴 것이며 뒤따른 계획도 두 분께 계속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스타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연극이 끝난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왜 웃는 거야? 죄송합니다. 스와이 국장님도 이런 수단을 쓸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내가 해놓고 마운틴시 로지스틱스 사업에 투자했으면 회사를 등록하기는커녕 시에스타에 온 당일에 마운틴시 로지스틱스는 각종 이유로 신고받아 공시가 중단됐을 거야. 우리 가문 사람들은 날 경계하고 있어. 다행히 심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 눈에 내가 무모한 젊은 충격을 보이는 한 난 그 가면을 쓰고 움직일 수 있어. 당신과 진짜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 쌍화변함에서 결국 반응이 올 거야. 그러면 앞으로 온갖 어려운 일이 생기겠지. 준비는 됐어?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후회하기엔 이미 늦었겠죠.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할게. 네, 앞으로 잘... 당신의 단말기인가요? 아니, 바이슨 쓴 거 아니야? 스와이어와 바이슨은 각자 단말기를 꺼냈다. 빠르게 눈길을 주고받은 두 사람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마운틴 커머스 무역의 법정 대표자 바이슨 씨인가요? 안녕하세요. 스와이어 씨인가요? 기사에서 신분에 등록되지 않은 감염자를 불법 고용했다는 신고가 시청에 접수됐습니다. 즉시 모든 업무를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자료를 준비해서 시청 조사에 협조해주세요. 우선 기사의 모든 감염자 직원 명단과 스와이어 씨, 아주 흥미진진한 공연이었습니다. 확실히 장난을 칠 만한 시간을 버셨더군요. 하지만 그룹은 스와이어 씨가 멋대로 결정되는 행동에 매우 불만인 상태입니다. 이 점을 깨달으셨으면 좋겠군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모두 마지노선에 있습니다. 투자 노래를 끊을 뜨겁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럼 이만 본인의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중상모략이군요. 신고서를 제출할 사람이 누군지는 뻔하네.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시간을 끌었으니 그쪽에 쫓아와 다른 짓을 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왜 감염자를 문제 삼았을까? 시에스타는 감염자를 괴롭히는 정책을 실시한 적이 없잖아. 이런 억지스러운 괴롭힘을 상대할 시간은 없어요. 허무한 시장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맞아, 돌파구는 한번 보내게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편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을 텐데. 게다가 내 추측대로라면
허먼도 지금 다른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거야. 허먼 시장님, 만나 뵙기 정말 쉽지 않군요. 전에 명확한 답을 줬으니 우리 사이에 꼭 만나서 얘기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콜롬비아는 독립된 도시로서 시에스타의 모든 권리를 존중합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건 다른 일 때문입니다. 시에스타의 감염자 문제죠. 콜롬비아 연방 법률에 따르면 감염자는 반드시 충분한 의료보험을 내야만 이동 도시에서 생활할 권리가 생깁니다. 아니면 개척대에 합류해야 하죠. 예전에 시에스타는 이동 도시가 아니었기에 해당 법률의 제약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법치의 의의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말장난으로 압력을 가해보죠. 현재 상황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허먼 시장님. 저희는 지금 협상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흑요석을 사는 것도 이렇게 몰래 하게 된 거야? 요즘은 단속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당신들처럼 소식이 빠르고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에게나 기회가 생기는 거죠. 물류센터가 한국을 앞두고 있어서 흑요석을 구매하려는 상인이 꽤 많거든요. 쳇, 시에스타 흑요석이 뭐가 또 희귀한 물건인가? 내 가게에도 몰래 많이 숨겨놨을 텐데 왜 날 찾아왔어? 그쪽에서 최근에 채굴한 걸 원하거든요. 뭐라더라? 화산 여론여지에 영향을 받은 흑요석은 대지에너를 품고 있어서 건강에 엄청 신기한 효과가 있대요. 알았어요. 농담을 그만할게요. 이 흑요석 외에 최근에 채굴한 건 없어요. 더 있으면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상태가 좋으면 구매자가 이 정도 금액을 주겠대요. 애니스는 손으로 숫자 하나를 그렸다. 그 가격이라고? 그럼 있지. 바로 며칠 전에 내가 가서 걔만의 채굴해 왔거든. 네? 최근에 채굴한 거예요? 내가 엄청 예쁜 몇 개를 남겨놨지. 봐, 상태가 끝내주지. 괜찮네요. 그럼 여러분이 법을 어기고 사적으로 흑요석을 채굴한 일에 대해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애니스, 날 속이다니. 이런 나쁜 짓을 언제 배운 거야? 속인 건 아니죠. 목소리가 엄청 큰 경찰에 알려졌어요. 죄송해요, 제키 아저씨. 이게 다 아저씨를 위한 거예요.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아저씨한테 물어볼 말이 있는 것 뿐이니까 조사에 협조해 주세요. 이상하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우린 이제 갇히는 건가? 지금 채굴한 흑요석을 누구에게 팔려고 했죠? 펠리페요? 아니, 펠리페는 우리한테서 흑요석을 안 산지 꽤 됐어. 게다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도 안 샀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져가도 쳐다도 안 보더라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허먼은 생각나는 대로 일을 처리해. 처음에는 흑요석 채굴을 금지하더니 화산이 분화할 거라면서 이곳으로 옮긴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화산에서 연기 한 가는도 안 나잖아. 몇 년 전까지 뭐로 돈을 벌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하지만 시에스타의 감염주선책은 아직도 느슨하지 않나요? 그래도 할 일이 없어. 광산에서 일자리를 기다리는 노동자들이 다 운전기사가 됐으면 시에스타는 몇 킬로미터나 끌고 갈 수 있었을걸. 게다가 난 이미 감염됐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마운트데시 로지스틱스가 들어서면 또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텐데 시장은 상가마저 철거하려고 하잖아. 철거해서 뭐하게? 우리를 다 내쫓으라고? 시장님께서 아저씨들에게 도움이 될 정책을 실시하시겠죠. 꿈깨 그 소식 못 들었어? 우리 같은 감염자는 곧 쫓겨날 거야. 콜롬비아인까지 왔다잖아.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죠? 콜롬비아가 감염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도 잘 알아.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끼리 황해로 가서 개척하는 게 낫지.
허머는 머리가 비었어. 그야말로 꼴통이라니까.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게 신라 선생님, 아저씨 세대들도 시장님도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니요, 전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노른자들에게 다시는 불법 채굴을 할 수 없게 경고할 생각이었지만 컬럼비아인이 왔으니 상황이 달라졌네요. 이건 시에스타 자체의 문제거든요. 아저씨가 알기로 지금 휴게소가 채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여러분을 경찰에 넘길 생각이 없어요. 애니스도 아까 말했지만 전 의사예요. 그저 말로만 흑의석을 채굴하러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건 알아요. 전 여러분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뿐이에요. 절 믿어주세요. 그러니 이제 알려주지 않으시겠어요? 무슨 뜻이야? 우리를 돕겠다고? 아니, 당신은 이유가 뭐지? 잠깐만, 이 아가씨 나 진짜 믿는데. 휴! 드디어 잘하셨군요. 옵시디언 뮤직 페스티벌 방송은 당연히 보셨을 테고 거기서 몇 번이나 허모 시장님과 함께 폐막식에 참석하다 아가씨니까 낯이 있겠죠. 누구? 아니야. 내 말은 예전에 아가씨랑 꼭 닮은 여자를 봤다는 거야. 아주 오래전 일인데 우리가 흑의석 광산에서 일할 때였어. 그때 빅두리에서 온 학자가 있었어. 임신한 몸인데도 생태 환경을 조사한다며 매일 광산에 왔었거든. 광산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었지만 우리한텐 정말 잘해줬어. 생각났다. 아마도 이름이 바라... 아니지. 그래, 바바라였어. 광산용 램프를 등에 진 생물이 걷다가 쉬다가 하며 예스의 스타일번 쪽을 바라보았다. 버드는 해변 위에 앉아 손길 닿는 대로 기타줄을 튕기고 있었다. 버드씨, 평소에도 여기에 자주 계세요? 여기에서는 예스에스터가 보이네요. 음악은 아름다우니까요. 바람과 함께 파라소리가 전해지면 기타 소리와 아주 잘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그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말 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니. 네,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 아닌가요? 그렇네요. 제가 앞뒤가 꽉 막힌 것일지도 모르겠죠. 만물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음악이야말로 가장 좋은 언어일 거예요. 언어가 안 통해도 진실한 생각은 전할 수 있으니까요. 참 좋네요. 새로운 영감이 느껴지는 것만 같아요. 버드는 느린 곡을 연주하자 파도가 버드의 리듬에 맞춰 넘실대었다. 당신들은 이 곡을 가장 먼저 들은 청중입니다. 당신들이요? 파울베스트와 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닌데요. 여기 청중이 한 명 더 있잖아요. 버드는 원래였다면 아무도 없을 텅 빈 계단을 가리켰다. 아까 계속 저 아이와 얘기하던 거 아니었나요? 버드씨도 저 아이가 보이세요? 광산용 램프를 등에 진 생물은 모래시장 위에 서서 저 멀리 예시에스타의 그림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생물은 바닷가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몇 번의 주저하다 결국 땅으로 돌아왔다. 생물의 발굽은 리듬감 있게 지면을 밟고 있었다. 마치 음악의 리듬에 맞추는 것 같다가도 그저 자기의 리듬을 지속해 나가는 것 같기도 했다. 쿵쿵 쿵쿵 쿵쿵. 네, 시에스타에 온 날부터 계속 보였는걸요. 전부요? 전부? 저런 생물이 많이 있나요? 아쉽게도 전 저 아이만 보여요. 버드는 눈앞에 있는 생물 등에 달린 광산용 램프와 머리에 쓴 안전모, 고글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예시에스타에 있었을 때
광부들을 위해 곡을 쓴 적이 있어요. 저 생물이 광석과 연결된 걸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번엔 그 곡을 들려줘야겠네요. 버드는 다시 기타줄을 튕기자 아델은 치마를 잘 정리해 버드 옆에 앉았다. 생각해보면 제가 쓴 곡 중에서 제 인생을 대표하는 곡은 없지만 그 중에 한두 곡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중은 작은 검은 양 한 마리뿐입니다만 그것도 괜찮네요. 저 생물은 버드스의 연주를 듣기 위해 남은 거였군요. 다른 쪼꼬미 양도 보인다고 했었죠. 다들 어디에 있나요? 다들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럼 개들도 저 생물처럼 표지판을 먹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네요. 저 생물이 표지판을 먹는 건 길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요?